안녕하세요. 스카이 미술학원 임블리입니다. 오늘 시범 영상은 상명대학교 문제은행 출제 문제죠. 문제들 중에 하나인 마늘, 이파리, 그리고 연필 가지고 시범한 영상입니다. 주제부 구성만 한 상태고요. 스케치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 마늘을 먼저 칠해주는데, 마늘 컬러는 옐로우 오커, 번트 시에나, 그리고 번트 엄버, 일리자린 크림슨을 사용했습니다. 번트 시에나가 아니라 라이트 레드예요. 이렇게 네 가지를 사용을 했고, 거기에 프렌치 그레이 조금씩 섞어서 사용을 해줬습니다. 처음에 밑색 깔 때 화이트에 옐로우가 되게 살짝 섞어서 밑색을 좀 발라줬고요. 마늘을 무채색으로 안 하고 기본 마늘 컬러로 진행을 했어요. 그래서 화이트에 옐로우가 살짝 섞어서 밑톤 발라주고, 그 다음에 이제 중간톤 올리면서부터는 일리자린 크림슨하고 라이트 레드 같이 조금씩 섞어주면서 칠해줬습니다. 일단 그 마늘이 그 결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. 그래서 그 결을 좀 살려서 브러싱 방향을 그 결에 맞춰서 칠해주는 게 중요하고, 약간의 터치를 조금씩 넣어주는 게 그 마늘의 겉에 껍질 느낌을 조금 더 살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스케치할 때 마늘 살짝 하나알이 좀 떨어져 나오는 걸 연출을 좀 해줬는데, 마늘을 깠을 때 그 껍질하고 안쪽에 마늘 알갱이, 알이라고 마늘알? 그거를 같이 이제 연출을 좀 해주면 좀 더 재밌게 좀 포인트로 연출하기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약간 어두운 톤을 조금씩 더 올리고 있는데, 어두운 톤 좀 올릴 때는 번트 엄버 같이 조금씩 섞어줬어요. 그래서 번트 엄버 조금씩 섞어주면서 그 결들을 조금씩 더 그려줘야 되는데, 이때는 좀 3호 붓으로, 작은 붓으로 그 결 하나하나 조금씩 살리면서 그려주셔야 돼요. 그리고 마늘 밑에 보면 뿌리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뿌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지 마시고 일단 어두운 면 덩어리를 좀 잡아 놓고 나서 그 안에서 이제 조금씩 나오는 느낌으로 그리면 좀 빨리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마늘 약간 껍질 좀 까진 느낌도 연출을 같이 진행을 해주시고, 그 겉면하고 약간 안쪽 면에 명암차를 좀 줘서 그 껍질이 조금 뜯겨져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계속 결을 살려서 양감을 잡아주고 있죠. 묘사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, 이런 묘사랑 좀 비슷하게 들어가는 게 그 양파, 적양파도 기출문제로 있는 거죠. 그래서 적양파 같은 경우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거보다 조금 더 약간 더 무채색 느낌의 마늘을 하고 싶으시면 약간 화이트의 양을 조금 더 많이 쓰시면 돼요. 그러면 조금 더 하얀 느낌의 마늘을 칠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중간면에 조금 어둠에서 이제 밝음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면에서 일리자린 크림슨을 조금 더 좀 써주면서 그 결을 조금 더 살려주고 있어요. 약간 마늘을 살짝 붉은 느낌, 정말 살짝 붉은 느낌이 좀 나게 하려고 일리자린 크림슨을 조금씩 섞어주고 있어요. 근데 또 너무 많이 섞게 되면 약간 빨갛게 좀 될 수가 있어서, 그러면 좀 약간 양파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약간 살짝만 섞어서 사용을
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계속 그 마늘의 껍질의 결을 묘사를 계속 들어가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근데 이 상태에서 어둠의 양감을 좀 안 잡아버리면, 그러니까 탈까봐 좀 안 잡아버리면 이게 좀 마늘의 그 단단하고 무거운 묵직한 덩어리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어둠은 충분히 좀 잡아주셔야 돼요. 그리고 계속 중간면에 묘사를, 결을 계속 치면서 그 껍질의 묘사를 계속 진행을 해줍니다. 이렇게 묘사 올릴 때 그 초벌에 밑색에 화이트를 좀 많이 써서 두껍게 초벌을 올려버리면 이렇게 묘사 착착 올리는 느낌이 안 나고 계속 밑에 게 계속 그 화이트가 올라와 버리는 상황이 생기거든요. 그러면서 약간 그림이 되게 텁텁해지는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칠하실 때 초벌은 화이트의 양을 너무 많이 하지 않을 것, 좀 가볍게 칠하는 느낌으로 올려주셔야 그 다음 중간면하고 어두운 면이 안 밀리고 착착착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그거 칠할 때, 초벌 칠할 때 조금 물 조절, 화이트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옆에 조그만한 거는 지금 마늘 알맹이 지금 칠해주고 있는데요. 그 껍질, 마늘의 그 껍질보다는 그 마늘 알갱이가 좀 더 약간 노란기가 돌면서 좀 하얗기 때문에 이때는 일리자린 크림슨하고 라이트 레드는 많이 섞지 마시고 옐로우 오커랑 이제 번트 엄버 위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밑에 겹쳐져 있는 부분의 그림자도 같이 지금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. 어쨌든 칠할 때 그림자를 같이 넣어줘야 나중에 정리가 더 빨리 진행이 돼요. 그리고 마늘 이제 그 마늘 알갱이에 달려있는 껍질 묘사도 지금 같이 진행해 주시고, 마늘 껍질이 보면 되게 뻣뻣하면서도 약간 얇은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끝에 보면 조금 끝 라인들이 좀 뾰족하게 많이 남거든요. 그래서 드로잉 하실 때 그런 걸 조금 더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껍질 부분도 다 그 알갱이에 붙어있는 kop질도 묘사를 계속 차분하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대신 여기서는 알맹이, 마늘 알맹이랑 겉에 껍질이랑 명도 차이가 나게 엉키지 않게 좀 주의해 주시고, 자, 뿌리 같은 경우도 지금 어둠에서 일단 모양을 좀 잡아주고 있는 거거든요. 이때는 번트 엄버를 좀 많이 써서 어둠을 좀 잡아주시면 돼요. 그리고 제일 어쨌든 밑바닥면이 어둠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릴 때는 번트 엄버의 양을 좀 많이 해서 좀 과감하게 좀 어둠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약간 물로 닦아내면서 그 뿌리들 조금씩 더 그려주면 살짝 보이는 느낌으로 좀 연출해 주시면 되고, 자, 그 다음에 이제 연필을 진행을 하는데 연필 몸통을 먼저 진행을 했어요. 그래서 이때는 퍼머넌트 바이올렛,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물감은 다 패스 물감이죠.
그래서 퍼머넌트 바이올렛 그리고 프루시안 블루로 면을 잡아주고 있습니다. 밝은 면에는 퍼머넌트 바이올렛, 중간 면까지도 퍼머넌트 바이올렛 위주로 좀 써주고, 그리고 이제 어두운 면에만 프루시안을 조금 더 섞었거든요. 그래서 보라색 면에 명암을, 연필의 명암을 잡아줍니다. 연필 보면 이렇게 면이 딱딱딱 각이 쳐져 있어요. 그래서 그 면에 맞춰서 톤을 그냥 자연스럽게 올리시면 돼요. 보통 이제 뭐 밝음, 중간, 어둠으로 나눠주는 게 제일 쉽죠? 그리고 나서 모서리도 조금씩 잡아서 정리를 해줍니다. 모서리 정리할 때는 조금 진하게 물감을 조금 더 많이 섞어서 좀 칠해주세요. 자, 그림자도 같이 진행을 해주고, 그 다음에 연필에 그 지우개가 달려있는 부분에 쇠가 이렇게 쇠로 이렇게 딱 찍혀 있어요. 그래서 그 쇠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해주는데, 컬러는 이때 그냥 화이트랑 블랙 가지고 해줬습니다. 그래서 쇠 명암 일단 다 잡아주고, 그 홈이 조금씩 양쪽으로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또 그려주시면 됩니다. 이때는 이런 거 그릴 때는 너무 그 진한 라인으로 다 똑같이 따시면 안 되고, 밝은 면으로 돌아가는 그 홈에서는 조금 밝은 색보다 살짝 진하게 넣어주시고, 어두운 데는 어두운 색으로 잡아주셔서 그 양감이 깨지지 않게 체크를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것도 그냥 뭐 귀찮다기보다 조금 급한 마음에 빨리 하려고 그냥 블랙으로 막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또 양감이 다 깨지니까 그 덩어리에 맞춰서, 그 밑색에 맞춰서 톤을 조절을 좀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나서 어두운데 명암을 조금씩 더 찍어줬습니다. 그래서 홈 파인 거를 조금 더 계속 강조를 좀 해줬습니다. 연필은 저번에 건대 실기대회 문제도 할 때 했었죠. 근데 이번 이 소재 같은 경우는 상명대 소재에 나온 문제은행에 나온 연필 같은 경우는 홈이 좀 막, 그러니까 누가 이빨로 이렇게 문 느낌 있잖아요. 약간 이빨로 누가 문 것처럼 이렇게 좀 홈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 묘사도 나중에 진행을 할 겁니다. 왜 이빨로 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묘사가 제시 이미지에 있기 때문에 연출을 좀 해주셔야 돼요. 항상 마무리감이 있게 딱 정리를 해주세요. 그 홈이 있는 부분, 요철 부분에 덩어리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명암 체크를 조금씩 더 명암을 넣어주셔야 돼요. 쇠 이미지, 쇠 재질에 좀 맞춰서 조금 더 명암을 넣어주시고, 지우개 부분 칠해주시는데, 이때 퍼머넌트 레드에 화이트 좀 섞어서 칠해줬어요. 그리고 어두운 면에는 그 브라운 레드 살짝 섞어서 명암을 잡아줬습니다. 지우개는 뭐 딱히 묘사할 거는 없고 면치 브러싱만 좀 깔끔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내가 근경에 뭐 조금 과감하게 크게 연출이 됐어도 지우개는 깔끔하게 면치 위주로 잡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연필 그 심
연필 그 깎인 부분을 그려줬는데 이거는 옐로우 오카에 화이트 살짝 섞인 그런 느낌으로 칠해주고, 이때는 번트 엄버를 조금씩 섞으면서 명암을 잡아주시면 돼요. 연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조금 더 밝은 느낌이면은 옐로우 오카의 화이트 그리고 로우 엄버 이런 식으로 좀 단계를 조금 더 내주시면 됩니다. 그 부러진 연필이었죠. 그래서 그 부러지고 튀어나와 있는 심까지 이렇게 보이는 이미지였어서 이렇게 그 부러진 느낌의 면을 꺾였을 때 느낌을 조금 더 면을 잡아주시고, 연필 심 같은 경우는 그냥 블랙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연필 묘사할 때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너무 그 나무가 너무 나무 같지 않게 좀 해주셔야 돼요. 이게 너무 나무처럼 막 묘사를 너무 파버리면 오히려 연필의 느낌이 안 들어버리거든요. 그래서 정말 살짝의 그 나무 결 느낌만 좀 살리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연필 깎기로 깎은 느낌의 연필 그 묘사도 있고, 또 그 칼로 깎아서 이렇게 면이 쪼개져서 있는 그 연필도 있죠. 그래서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묘사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서 어두우면 체크도 항상 정확히 다 잡아주시고요. 그래서 심은 그냥 블랙하고 화이트로 살짝, 아니 블랙하고 물로 조금 푸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 크다, 내가 스케치한 양에서 연필심이 좀 크게 들어갔으면 블랙으로 잡아주시고 밝은 면에는 화이트를 조금 섞어서 빼주시면 돼요. 그래서 연필심 묘사 계속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. 이 쪼개진 면에도 모서리를 좀 정리해주면서 잡아주셔야 돼요. 지금 하고 있죠. 그 이빨로 문 느낌.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. 그냥 그 꺾인 면의 모서리 위주로 그게 파여 있는데 거기를 물로 살짝 풀어내시고 밝은 면으로 받아주는 쪽 그쪽으로 면을 살짝 어둠을 잡아주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살짝 자국이 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. 보면 닦아내서 그 밝은 면 쪽으로 싹 눌러주고 있죠, 명암을. 그래야 이게 좀 파인 느낌이 나잖아요.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이파리 이름 뭐였지? 그 화초 종류 중에 하나였는데 이름을 까먹었어요. 자, 일단 그 컬러는 라이트 그린에 린넨 그린, 그리고 색 그린, 섀도우 그린 이렇게 사용을 해줬습니다. 밑색으로 일단 라이트 그린으로 조금 발라주시고 일부러 조금 고채도로 초벌을 좀 발랐어요. 그래서 색이 너무 칙칙해지지 않게 초벌 발라주고,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린넨 그린을 섞으면서 명암을 좀 잡아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라이트 그린하고 린넨 그린하고는 좀 밝은 면 위주로 지금 잡아주고 있는 상태고요. 어차피 어둡게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색 그린하고 섀도우 그린을 좀 써줘야 되니까. 이 소재 3개의 조합이 그렇게 쉬운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.
친구들이 그래서 이 소재 같은, 이 조합 같은 경우는 꼭 연습을 좀 해보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상명대 준비하실 때. 이 조합물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구도, ABC 구도로 나왔을 때 그 분위기가 좀 안 나는 개체들이라서 한색 구도로 가면 되게 이쁘게 나오는 그림이거든요. 그래서 좀 연구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이 소재를 하실 때. 자, 이런 그 줄기잎이나 이파리 뭐 이런 거 그릴 때는 일단 컬러 자체를 너무 좀 형광빛 나는 초록색을 쓰면 좀 안 이쁜 것 같아요.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안 나서, 물론 채도는 확 살 수는 있는데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 좀 들어서 약간 좀 차분한 그린 계열로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또 그렇다고 너무 막 녹색 올리브 그린 계열로 가버리면 또 채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딱 색그린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밝은 면하고 중간 면부터 하고 나서 이제 어두운 라인을 조금씩 체크를 해주는데, 이때부터 약간 색 그린을 같이 섞어주면서 거기에 이제 섀도우 그린 조금씩 섞어가면서 어둠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. 특히 이렇게 엉켜있는 부분이 좀 많아 보일 때는 조금 더 좀 뭉개지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지금 저기 뒤쪽 말고 앞쪽에 연필도 있고 뭐 마늘도 있고 저 이파리들도 있고,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.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잡아가면서 그리면 절대 엉키지 않습니다. 근데 막 다 같이 막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막 엉키거든요. 이럴 때는 좀 하나하나 좀 잡아가면서 가는 것도 오히려 안 엉키고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죠. 자, 지금 줄기가 좀 앞쪽으로 강조돼서 좀 크게 나온 부분을 지금 면을 잡아주고 있는데, 이때 그냥 면칠만 하는 게 아니라 섀도우 그린을 조금씩 섞으면서 그 줄기 부분의 결을 좀 같이 살려주고 있거든요. 근데 이때 결은 마늘 했을 때 그 차분하게 쌓인 얇은 결의 느낌이 아니라 조금 굵었다가 좀 얇았다가 조금 더 선에 그 강약이 있는 느낌으로 결을 좀 쳐주셔야 돼요. 이게 훨씬 더 조금 더 불규칙한 느낌으로 조금 더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라인 자체가 좀 굵은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게 좀 그려주시면 돼요. 그래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묘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또 이파리들이 워낙 또 많아서 그릴 게 좀 많을 거예요, 할 때. 그리고 이 이파리의 이 잎사귀 그릴 때 이런 거 좀 그리는 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. 근데 그런 거 딱 보면 그 중간으로 딱 지나가는 인맥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밝은 면하고 어두운 면을 조금 양쪽으로 나눠서 좀 칠해주면 더 입체감 있게 연출이 되거든요. 그러면서 살짝 그 중심선으로 모이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브러싱을 해주시면 되게 자연스럽게 좀 그리실 수 있어요. 네, 저렇게 중심선 잡아주고 양쪽으로 약간 밝은 면, 어두운 면 체크해주시고, 또 그리고 이파리 같은 경우, 이 잎사귀 같은 경우는 꽃 같은
같은 경우도 꽃들도 그렇지만 약간 말려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. 내가 그릴 때 말려있는 것들을 연출을 많이 하게 되는데, 그럴 때 이제 밝은 면하고 어두운 면을 확실하게 좀 잡아줘야 돼요. 그래서 그 뒷면으로 넘어간 거, 뒤집어진 거, 펴져 있는 거, 그 차이를 좀 확실하게 명도로 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 중심 인맥을 기준으로 한쪽을 조금 더 어둠을 더 넣어주면서 묘사를 좀 해주고 있어요.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약간 뒷면으로 넘어가면은 아예 조금 더 어둠을 잡아버리고 있죠. 근데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, 자연물을 할 때는 좀 사선붓이 좀 세게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둥근 붓, 자연물 나올 땐 둥근 붓을 좀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야 그 브러싱 자체가 굵은 선하고 얇은 선이 되게 자연스럽게 좀 연출이 되면서 자연물하고 좀 어울리는 터치가 좀 잘 나올 것 같아요. 사선붓은 워낙 그냥 그 면 브러싱에 최적화되어 있는 붓이라서 어쨌든 사선붓으로 하실 때는 조금 붓을 살짝 각도를 틀어서 그 끝쪽 위주로 좀 묘사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그 면을 전체를 쓰지 않고 약간 틀어서 그 중간까지 정도 쓰는 느낌? 지금 잎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계속 칠하고 있습니다, 잎을. 처음에 초벌 칠할 때 라이트 그린을 사용을 했는데 초벌을 일부러 좀 채도를 확 높여서 좀 발라줬어요. 그래서 조금 더 약간 화사한 느낌의 잎을 좀 그렸거든요. 근데 내 그림의 분위기에 맞춰서 라이트 그린은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. 그냥 린넨 그린으로 처음에 초벌 깔고 진행하셔도 돼요. 그 짜잘한 인맥 있잖아요. 이파리 그릴 때, 잎사귀 그릴 때 그 짜잘한 인맥들까지는 안 그리셔도 되는데, 뭐 혹시 만약에 내가 좀 이파리를 좀 크게 그렸다, 엄청 크다, 막 그런 경우는 뭐 다 그려주셔야겠죠. 보이는 인맥들 다 참고하셔서 인맥들 그 연결을 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스케치를 좀 지금 이파리들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은 상태여서 조금씩 그냥 큰 인맥들 위주로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. 그 양쪽으로 약간 V자로 빠지는 그 인맥들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일단은 좀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. 그 이파리 그릴 때 제일 진한 어둠은 지금 섀도우 그린이 제일 진한 걸로 사용을 했고, 블랙은 사용하지 않았어요. 블랙은 안 쓰고 지금 섀도우 그린까지만 써서 잡아줬습니다. 근데 이 인맥 그릴 때도 너무 라인이 두껍다던가 좀 너무 일정하게 따버리면 또 너무 그 인조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계속 강약을 좀 주시면서, 그러니까 강약을 줄 때 선의 강약도 주지만 톤의 강약도 좀 주셔야 돼요.
그래서 시작하는 부분이 좀 진하고 항상 그 뒤로 빠지는 부분은 연해지게, 그게 좀 항상 습관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게 안 되면 그림이 되게 세지고 딱딱해 보이거든요. 지금 이제 앞쪽에 조금 그나마 큰 잎사귀를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. 이것도 조금 그 굵은 잎맥들 위주로 좀 칠해주고 있고, 모이는 면, 꺾인 면 위주로 좀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앞에 큰 잎사귀 같은 경우는 살짝 밑으로 좀 한 번, 두 번 정도 꺾여 있는 상태, 살짝 꺾여 있는 상태라서 그 면 자체의 명암이 조금 다르게 들어가게 잡아줬어요.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스케치는 내가 이렇게 꺾인 느낌으로 해놓고 그냥 한 톤으로 밀고 칠해버리면 그 느낌이, 꺾인 느낌이 안 잡히거든요. 그래서 그 면 자체를, 꺾인 면을 조금 눌러주면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잎사귀 그릴 때 뭐 꽃잎도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약간 꺾인 면이나 말려있는 면을 좀 그려주셔야 돼요. 그런 거 없이 그냥 한 면으로만 계속 그 펼쳐져 있는 상태의 면으로만 그리게 되면 그렸을 때 되게 입체감이 없거든요. 어쨌든 이거는 되게 얇은 면이기 때문에 입체감이 안 나와요. 그래서 꼭 말리거나 말려 있거나 뭐 이렇게 접혀 있거나 꺾여 있거나 이런 거에 드로잉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거 드로잉 자체에서 그렇게 안 되면 그 칠했을 때 그거를 살리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드로잉 할 때 그런 것까지도 조금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이제 뒤쪽에 잎사귀들 하나씩 다 지금 칠해주고 있는데요. 앞쪽보다는 조금 어둠을 좀 덜 들어갔어요. 그래서 앞쪽에 있는 이건 또 중간에 있는 굵은 줄기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지금 잎사귀들이 달려있는 건데, 여기서도 조금 더 공간의 차이를 주려면 앞쪽을 조금 더 진하게 잡아주고 뒤쪽에 있는 잎사귀들은 조금 그거보다 연하게 들어가 주는 게 좋겠죠? 그리고 마늘 알갱이가 닿아있는 부분에는 그림자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. 잎사귀가 워낙 많아서 지금 계속 잎사귀를 계속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조금 이렇게 잎사귀들이 날려서 있는 점요소로 좀 활용을 하면 더 그림이 생동감 있게 연출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그 마늘의 뿌리를 조금 덜 그려서 뿌리도 같이 진행을 해줬습니다. 그리고 명암 조금 이제 잎사귀까지 그린 상태라서 명암이 좀 약해져 보일 수가 있어요, 마늘이. 그래서 이때 명암을 조금씩 더 체크해 주시고 마늘에 있는 그림자도 한 번 더 잡아주시고, 그러니까 마늘의 뿌리 같은 경우는 좀 안 보였던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물로 닦아내면서 좀 찾아주시면 돼요. 마늘을 보통 이렇게 마늘 이 껍질까지 붙어있는 상태는 잘 보기가 좀 드물잖아요. 요새 뭐 다 잘 좀 깐 마늘을 많이 사용을 하지 이렇게 껍질까지 있는 걸 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밑에 부분이 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. 그래서
한번 잘 모를 때는 이미지를 좀 실물 이미지를 많이 찾아보고 그래도 잘 모를 때는 이제 실물을 저기 마트 가서 한번 보세요. 어떻게 생겼나? 뭐 마늘, 양파 뭐 이런 거 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. 자, 이제 밀도 조금씩 더 올려주는데 그 마늘 껍질 부분에 그 살짝 그 약간 상처난 것들 조금 더 체크를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줄기에 물방울도 조금 넣어줬어요. 물방울 하실 때는 항상 그 물방울이 올려져 있는 그 사물의 색상을 좀 써주는 게 좋죠. 자, 그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요. 이제 화이트로 밝은 면에 광나는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. 지금 바바라 붓으로, 샘필 붓으로 화이트 딱 광이 나는 부분만 위주로 좀 찍어주고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이 화이트를 쓸 때는 그 모서리를 좀 정리하는 느낌으로 하면서 좀 더 그림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나올 수 있게 찍어줘야지, 그냥 화이트 무조건 찍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막 여기저기 찍어버리면 진짜 안 찍는 것만 못한 정도로 돼버리거든요. 그래서 항상 화이트 찍을 때는 그 그림에 그 찍고자 하는 사물을 조금 더 강조할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찍으셔야 돼요.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일지를 생각하셔야 되지, 그냥 찍어야 돼 라고 하면서 찍으시면 안 됩니다. 그러면 진짜 산만하게 나와요, 화이트 찍었을 때. 그래서 연필 그 모서리 위주로 좀 찍어줬고, 그 연필 그 몸통 부분은, 기둥 부분은 그 면 자체가 뭐 반질반질하긴 한데 뭐 이렇게 심하게 막 반짝거리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모서리만 살짝 찍어주시면 되고, 그 지우개가 찍혀있는 쇠 부분에는 조금 더 많이 찍어주고, 지우개는 물론 그냥 한 번 정도만 찍으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 이제 마카로 한 번 더 조금 정리를 해줬어요. 마카로 그림자 조금 덜 찍혔던데 좀 더 잡아주고, 어둠 좀 덜 잡힌데 조금씩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. 근데 이거는 지금 자연물이 주가 되기 때문에 굳이 마카를 좀 많이 칠할 부분은 없어서 좀 그림자 위주로만 찍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할 때 뿔이 조금 엉켜있던 부분 색연필로 지금 마감을 해주고 있고요. 그리고 아웃라인 한번 싹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. 밝은 개체 할 때는 특히 아웃라인 정리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죠. 그리고 많은 뿌리 부분도 조금 너무 밝아진 것 같으면 한번 마카로 이렇게 좀 눌러주시면 돼요.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